최근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판결을 앞두고 업계와 관련 학계 관계자들이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면 8월 말 예정돼 있는 1심 판결에서 기아차가 패소할 경우 이 파장이 업계 전체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손수혁 변호사와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문제가 굉장히 그 자동차 업계에서는 핫하단 말이죠. 어떤 얘기일까요? 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27,000명은 지난 2011년 10월,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이제 3년간 받은 연 750% 상당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이렇게 포함되어야 된다 하면서 사측에 이제 그에 해당하는 법정 수당인 총 6,869원 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제 오랜 소송 끝에 지난 17일 이제 1심 판결이 날 예정이었는데 오늘 24일, 그러니까 내일 변론 예정이 한 번 더 잡혔고요. 그래서 이르면 이달 말, 또 늦어도 내달 안에는, 다음 달 안에는 판결 선고가 될 수 있는 관계로 이제 현재 업계 관심이 이렇게 증폭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앞서서 최종 변론이 끝났다 이렇게 해놓고 8월 8일이 되니까 연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최대 쟁점이 무엇이 될까요? 네,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되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근로자에게 그동안 지급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제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그 원칙적으로는 노사가 상여금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제 근로기준법에 위반해서 이제 무효라는 게 지금 이제 법리고요. 다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 수당 지급으로 인해서 기업 존립이 이제 위태로워질 정도가 되면 이제 그거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 이런 것이 이제 대법원이 2013년도부터 이제 갖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 쟁점이 됩니다. 사실 기아차뿐만이 아니라 국내 기업의 통상임금 소송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지금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렇거든요. 얼마나 많고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현재 이제 기아 자동차 소송 같이 통상임금 문제되는 소송이 약 한 200건 정도가 지금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는 금호타이어, 뭐 르노 삼성, 현대자동차, 뭐 아시아나항공 등에서 유사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18일 이제 광주 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 결과가 선고됐는데요. 이제 1심에서는 당초 그 근로자 측의 어떤 주장이 받아들여졌는데 2심에서는 이제 그 근로자 측의 주장이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해서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번 기아차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 수만 이제 약 27,400명이고 또 청구액도 6,800억 원 정도가 돼가지고 이제 역대 최대에 해당하는 점에서 이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쟁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렇게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통상 이제 법조계에서는 신의칙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또 말 그대로군요. 이제 또 권리 남용은 금지된다. 뭐 이런 어떤 민법상의 이제 대원칙입니다. 이제 대원칙이니만큼 이제 법원에서 자주 받아들여지진 않고요. 그 실무적으로는 이제 법리상 다소 불리할 때 당사자가 이제 현실적인 이유나 또 어떤 정의감에 호소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됩니다. 이제 대법원은 이제 2013년 이제 소위 가불 오토텍 통상임금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제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통상임금의 어떤 확대 청구로 그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발생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신의칙에 위반돼서 허용될 수 없다. 이제 어떤 통상임금과 신의칙에 대한 일종의 이제 기준,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당시 신의칙 위배가 아니라고 판단한 2심을 이제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이제 해당하지만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해놓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임금과 수당을 결정 지어놓고 나중에 이건 통상임금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어떤 권리의 남용 이렇게 본 사례가 되는 것이죠. 뭐 말로는 해놓고 문서에는 없기 때문에 그걸 적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은 사측과 노조 측 각자 입장이 굉장히 상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사측의 입장을 뭐 가장 첫 번째로는 이번에 이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제 뭐 정기성, 뭐 일률성, 고정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그게 이제 통상임금의 요건인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당연히 이걸 제일 먼저 주장할 것이고요. 이제 다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두 번째로는 임금 협상할 당시에는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제외하기로 해놓고 이제 와서 이게 법에 있기 때문에 지급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어떤 신의 측에 위반된다. 또 사측이 패소할 경우 뭐 현재 언론에 따르면 약 3조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예. 그 경우 회사의 이제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주장이 될 것이고요. 네. 반면에 이제 노조 측의 입장은 그 정기 상여금은 어쨌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법률상 인정되는 통상임금이고 예. 또 법정 수당이므로 어떤 합의에 의해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마땅히 지급해야 하고요. 또 신의 측을 적용해서 어떤 실정법인 근로기준법을 뛰어넘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정의에 반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굉장히 맞서고 있군요. 마지막으로 법 쪽에서 바라보는 이 판결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법 쪽에서는 예. 현재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번 그 상여금이 통상임금에는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이제 관점이 다수의 시각으로 어쨌든 보입니다. 예. 다만 사측의 어떤 이런 신의 측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예. 또 마침 최근에 광주고등법원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금호타이어 노조 측의 입장을 받아들인 1심을 뒤집고 예. 또 신의 측을 주장하는 그 사측 입장을 받아들인 또 최근 판례가 있기 때문에 예. 또 이번 그런 기준에 맞춰서 이번 사건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